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상태, 물질의 상태 배웠고, 자, 기체 배웠고, 그죠? 기체, 부분합 법칙, 압력 재는 거, 뭐 이런 거 했죠, 그죠? PV는 NRT, 그죠? 압축 인자, 뭐 이런 거 기억나요? 그죠? 기체 분자 운동론, 그죠? 온도는 결국 운동 에너지다. 자, 두 번째 뭐였어요? 액체였죠, 액체. 자, 분자 간 힘, 인력, 그죠? 그래서 무극성 분자, 그래서 분산력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죠? 분산력에 대해서 얘기했고. 빨리 안 다녀? 빨리 다녀. 자, 분산력, 그 다음에 이제 쌍극자 힘, 그죠? 유발 쌍극자, 뭐 이런 거 배웠어요, 그죠? 유발 쌍극자, 분산력 안에 유발 쌍극자. 자, 그 다음에 쌍극자 힘, 그리고 특이한 수소결합,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고, 끓는 점, 그죠? 그 다음에 뭐 배웠죠? 상평형, 이런 거 배웠죠, 그죠? 삼중점, 그죠? 증기압 곡선, 용해 곡선, 승화 곡선, 이런 거 배웠어요. 자, 이제 남은 게 고체. 고체입니다, 고체. 자, 기체, 액체, 우리 요렇게 배웠습니다. 이따가 또 나오겠죠, 정리하는 게. 자, 기체, 액체, 고체, 요렇게 되고. 반사가 많이 된다. 좀 가려줘. 반사가 너무.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고체. 고체는 일단은, 자, 결정이냐, 결정이 아니냐. 결정성 고체, 비결정성 고체. 자, 비결정성 고체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성이 없어요. 거기서 끝이야. 자, 그래서 결정성 고체만 보면 됩니다. 자, 결정성 고체. 자, 요렇게. 자, 우리는 반복되는 기본 단위를 잘라요. 자, 이 반복되는 기본 단위가 다 뭐다? 이렇게 정육면체로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자, 얘를 단순입방 구조라고 해요. 단순입방. 자, 얘가 이제 큐빅이죠. 입방 구조. 심플 큐빅이라고 합니다. 심플 큐빅. SC라고 합니다. 심플 큐빅. 단순 큐빅이에요. 자, 꼭지점에 입자가 하나씩 다 있는 겁니다. 입자가 다 있어요. 자, 원래는 얘가 이제 크기가 이렇게 원래는 커요. 자, 커서 이 꼭지점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접해 있어요. 여기 있는 애도 이렇게 접해 있어요. 자, 이렇게 접하게 그리면 보기 힘드니까 이렇게 작게 그리는 거예요. 실제는 다 접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단순 입방체. 자, 얘를 단순 입방체라 하고, 이 단순 입방체는 입자, 이제 여기 구조, 그죠? 큐빅. 이 구조 내의 입자수. 자, 입자수가 몇 개냐? 요 정도. 자, 그럼 이 꼭지점에 있으니까 얘가 이제 구 형태니까 어느 정도가 이 입방체 안에 있어요? 큐빅 안에. 이 구에 얼마가 있어요? 8분의 1이 있죠, 그죠? 8분의 1.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뭘 잘해야 되냐면은 요거 그쵸? 요렇게. 자, 요렇게 잘렸을 때, 자, 요렇게 잘렸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해가지고, 자, 얼마만큼? 요만큼이니까 얘가 요만큼 들어있단 말이야. 요만큼. 그쵸? 요만큼 들어있어요. 자, 요게 뭐야? 8개로 잘랐을 때 1개니까 8분의 1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들어가 있는 입자수 8분의 1만큼 들어있는 게 8개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뭐다? 입자 하나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배위수라고 해요. 배위수. 몇 개가 접해 있냐 이거야. 몇 개가 접해 있냐. 자, 이 입자 하나에 몇 개가 접해 있어요? 자, 얘를 기준으로 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몇 개의 입자가 접해 있어요? 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구조의 가장 기본 단위를 짜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위에도 있고, 위에 있죠? 얘 접해 있죠? 왼쪽에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래에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앞에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뒤에도 있을 거예요. 그죠? 몇 개요? 8개죠, 8개. 그죠? 베이스 8입니다. 6입니다, 6. 6개죠. 6. 그죠? 왼쪽, 앞뒤, 위아래. 그죠? 6개. 오케이. 이거 베이스라고 합니다. 6개. 6. 자, 다음. 자, 얘를 단순 입방체라고 하고, 두 번째. 자, 기본적으로 모두 꼭지점에는 입자가 하나씩 다 있어요. 자, 입자가 하나씩 다 있어요. 이렇게. 자, 요렇게 있고, 얘는 뭐에 있냐? 자, 요 중심에 하나 있는 애가 있어요. 자, 이거를 채심 입방체라고 합니다. 채심 입방. 중심에 입자가 하나 있다. 채심 입방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디 센터 바디 센터 큐빅, 그렇죠? 몸의 중심에 하나가 입자가 있다는 거죠. 얘도 똑같이 해보면 돼요. 자, 입자수 몇 개 있어요?
8분의 1짜리가 8개 있는 거는 계속 똑같아요. 자, 그리고 중앙에 있는 이 입자 하나는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그죠? 플러스 1이죠. 자, 그래서 몇 개? 2개가 있다. 입자 2개가 들어있다. 자, 배위수. 자, 몇 개가 배위되어 있냐? 접해 있냐 이거죠. 자, 이 중심을 보면 돼요. 이 중심에 있는 입자를 보면 몇 개예요? 위에 4개, 아래에 4개 해서 총 8개입니다. 그죠? 8개. 배위수 8입니다. 얘는 6이고 얘는 8입니다. 그 다음에 FCC. 자, Face Centered Cubic이라고 해요. 면에 입자가 하나씩 박혀 있는 거예요. 면에. 자, 그려볼게요. 자, 그려볼 거예요. 자, 꼭지점에 하나씩 있고, 꼭지점에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항상 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면에 하나씩 박혀 있어요. 절반이 박혀 있어요. 이렇게. 면에 하나씩 박혀 있어요. 자, 얘를 면심 입방체라고 해요. 면심 입방체라고 해요. 자, 그럼 얘는 입자가 몇 개가 들어있어요? 자, 8분의 1짜리가 8개 있고, 자, 요 중앙에 박혀있는 건 몇 개짜리라고 해야 돼요? 절반이죠, 그죠? 반띵 했으니까 2분의 1짜리죠, 그죠? 2분의 1짜리가 면이 몇 개예요? 6개. 6개, 그죠? 곱하기 6이죠. 자, 그럼 총 몇 개라고 해야 돼요? 4개가 들어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배위수. 자, 얘는 몇 개랑 접해 있어요? 자, 실제 크기로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요 중앙에 있는 면에 있는 애랑 접해 있어요. 이렇게 면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접해 있어요.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접해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위와도 접해 있고 옆와도 접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얘는 중심에서 자, 요렇게 4개의 꼭지점과 접해 있고, 자, 요렇게 해서 4개의 꼭지점과 접해 있고, 요렇게 해서 4개의 꼭지점과 접해져 있어요. 그래서 4, 3, 12, 12개와 접해져 있어요. 12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개. 자, 그 다음에 육방조밀 구조라고 해요. 육방조밀 구조. 육방조밀 구조. 자, 얘는 자, 이렇게 육각형 기둥 형태예요. 육각 기둥 형태. 자, 이렇게 육각 기둥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 이렇게 있고, 여기 하나, 요 꼭지점에 무조건 하나씩 다 있어요. 꼭지점에 다 있고, 그죠? 밑에 또 다 있습니다. 꼭지점에. 자, 그리고 중앙에 이제 3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얘가 육방조밀이에요. 육방조밀. 자, 얘는 안 셀게요. 셀 수는 있는데 안 셀게요. 자, 여기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게 결정구조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죠? 결정구조의 기본 단위입니다. 자, 이러한 결정체가 있다. 결정체가 있다. 일찍 왔네. 자, 5분 일찍 왔네. 웬일이야? 앉으시고. 자, 아니 제일고에서도 이제 연락이 왔는데, 제일고는 커리큘럼 완전 다르대.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걸 3학년 때 배워요. 그래서 안 맞는다고, 그지? 안 맞는다고 아예. 커리큘럼이 아예 안 맞아서 수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오케이, 됐습니다. 뒤에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세본 거죠,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고체인데 결정이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애가 있고, 그렇지 않는 애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게 제일 첫 번째야, 고체. 자, 고체들은 입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 얘는 뭐만 할 수 있어? 진동만 할 수 있어. 고정돼서 진동만 바로 할 수 있어요. 일정한 크기와 모양이 있다. 이러한 고체는 배열이 어떻냐에 따라서 결정성 고체, 비결정성 고체로 일단 분리한다. 자, 결정을 먼저 보자. 결정, 크리스탈이라고 하죠. 자, 구성 입자의 배열이 규칙적인 고체, 석영, 다이아몬드, 염화나트륨, 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질들은 다 결정이에요. 자, 비결정성 고체, 자, 불규칙한 고체, 자, 유리, 고무, 플라스틱. 자, 얘네들은 이렇게 이렇게 규칙이 없어요. 자, 이게 비결정성 고체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 3개만 외우면 되네. 끝이에요. 유리, 고무, 플라스틱. 그죠? 얘가 비결정. 나머지는 다 결정. 그죠? 됐습니다. 자, 결정성 고체의 분류를 해보자. 결정성 고체의 분류. 자, 결정성 고체는 자, 규칙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일정해요. 그죠? 결합이 다 균일하게 작용한다. 그럼 비결정성 고체는 어때요?
결합 자체가 불규칙이야. 그래서 녹는 점이 한 300도씨 되면 부분적으로 녹기 시작하고 온도가 더 높으면 또 다른 게 녹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돼요. 결합력이 다 달라서. 그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불규칙해서 일정하지 않다. 요것만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유리, 고무, 플라스틱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는 결정만 볼 거예요. 규칙적인 애들 볼 거예요. 자, 결정성 고체. 결정을 구성하는 입자와 화학 결합의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 이온 결정. 이온 결정. 뭘 이온 결정이 나오죠? 이온은 양이온과 음이온이죠. 대표적으로 뭐야? NaCl. 염화나트륨. 이온 결합 화합물. 이온 결합 화합물은 뭐예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계속 반복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 입체적으로 다 결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계속 반복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인력은 뭐야?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약할까요? 강할까요? 강해요. 녹는 점이 높아요. 그죠? 자, 이온 결정. 이온 결합 물질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자, 정전기적 인력. 자, 그래서 얘는 뭐다? 녹는 점이 매우 높아요. 생각해봐라. 소금. 자, 여러분 대하구이 같은 거 할 때 소금을 가열해서 소금 녹여본 적 있어요? 안 녹죠, 그죠? 소금 깔고 이제 대하 넣고 이제 하잖아, 그죠? 구워 먹잖아. 근데 가열하면 소금 안 녹아요, 그죠? 가열해가 안 녹아요. 녹는 점이 매우 높아요. 녹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뭐야? 인력이 매우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음이온과 양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결정이다. 이온 결정은 한 개의 이온이 반대전을 띠는 여러 개의 이온과 반복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녹는 점이 매우 높아요. 자, 이러한 이온 결정에는 염화나트륨, 산화칼슘, 염화세슘, 금속, 비금속 찾으면 되죠, 그죠? 이온 결합인지 어떻게 알아요?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이렇게, 그죠? 됐습니다. 자, 보이죠, 그죠?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Cl- 먼저 볼게요. Cl- 어떤 구조예요? Cl- 어떤 구조예요? 자, 면에 입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죠, 그죠? 면심입방체예요. 면심입방. 자, 뭐가? Cl- 하나가 면심입방체예요. 자, 그 다음에 Na+도 얘를 연장해서 생각하면 얘도 면심입방체예요. 자, Na+와 Cl- 각각이 뭐야? 면심입방체가 한 50%가 이렇게 반복돼서 결합된 형태입니다. 오케이, 이게 염화나트륨이에요. 자, 염화세슘은 어떻게 해요? 염화이온은 단순입방체, 그죠? 세슘은 얘는 각각은 단순입방체예요. 각각은 단순입방체예요. 자, 근데 얘를 합하니까 뭐야? 채심입방체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자, 이런 규칙을 보이고 있다는 거야.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야. 오케이, 아까 처음에 설명했지만 뒤에 또 나와요. 자, 알고 보면은 더 잘 보이는 거죠, 그죠? 모르고 보면은 뭐야? 그런가 보다 그리고 넘어가는데 알고 보면은 규칙이 보입니다. 규칙이 보여요. 자, 그러면 여기 입방체 하나당, 자, 입방체 하나당 Cl- 몇 개 있어요? 몇 개라 그랬죠? 8분의 1짜리, 꼭지점에 있는 8분의 1이 들어가 있는 게 8개 플러스 2분의 1짜리가 뭐야? 6개, 그지? 6개. 자, 그래서 총 입자가 몇 개가 들어가 있다? 4개가 들어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Cl- 4개 들어가 있고 Na+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같은 면심 입방체면 4개예요. 똑같아요. 규칙이 똑같기 때문에. 오케이? 4개입니다. 자, 단순 입방체 염화세슘. 자, 염화세슘은 단순 입방체. 얘를 이제 확장해서 그려도 단순 입방체예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그리면 채심 입방체예요. 오케이? 자, 단순 입방. 단순 입방. 자, 얘는 뭐야? 8분의 1짜리가 8개. 그러니까 자, 입방체 하나에 1개. 얘도 뭐야? 당연히 1개 들어있죠, 그죠? 얘를 합치면 2개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자, 따라오고 있죠? 자, 새롭지만 빠른 속도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이온 결정의 전기 전도성. 이온 결정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 자, 요거의 시험에 자주 났죠, 그죠? 정전기적 인력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녹는 점이 매우 높아요. 자, 전류가 통하냐 안 통하냐? 고체 상태 전류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왜 안 통해요? 왜 안 통해? 왜 안 통하냐고? 왜 안 통해? 뭐 그것도 많이 되죠. 그것도 많이 됩니다. 그쵸,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온이 뭐야? 전류가 뭐라 그랬어 일단. 전류가 뭐예요? 전류란 게 뭐야? 전류가 뭐야? 전하의 흐름. 그렇죠. 전하의 흐름, 전하의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전류 I는 T분의 Q라 그랬죠. 1초당 흘러가는 전하량을 전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온은 그 자체가 뭐예요? 전하예요. 그 자체가 양이온, 음이온 자체가 전하예요. 근데 얘가 뭘 못한다? 흐르질 못한다는 거지. 왜? 인력이 강해서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고체에서 자, 액체 가열해서 녹였어요. 가열해서 녹였다는 얘기는 이 이온들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땐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죠? 왜? 정의가 이거기 때문에. 그죠? 정의가 이거기 때문에. 자, 오케이. 자, 재고 애들이 없으니까 깝치질 않네. 그죠? 수업도 잘 듣고. 그죠? 오케이. 자, 이 얘기예요. 이동을 못해서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고칠 때. 자, 하지만 수용액, 물에 녹이거나 가열해서 녹이면 자유롭게 이동하니까 전류가 통해요. 그죠? 왜? 정의가 이거기 때문에. 자, 결정의 부서짐. 자, 이온결합 물질은 인력이 매우 강하다 그랬어요. 근데 문지르면 부스러지는 특징이 있어요. 왜 부스러져요? 자, 한쪽에 힘을 가하면 얘가 뭐야? 이온층이 밀려요. 이온층이 밀리면 같은 전하끼리 만나면 반발력이 생겨서 부스러지는 특징이 있다. 결합은 센데 부스러지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치? 요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요 그래프도 시험에 잘 나요. 자, 요 그래프. 자, 먼지 안 주고 전기전도도 혼체 상태에서 이러다가 갑자기 잉 올라갔어. 녹으니까 전기가 통했어. 이거 뭐야? 이온결합 물질. 이 그래프 딱 보고 이온결합 물질이구나, 이온결정이구나 라는 사실을 바로 알면 됩니다. 그죠? 됐죠? 이온결정, 이 그래프는 이온결정이구나. 자, 분자결정. 자, 이거 뭐죠? 분자결정. 분자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입방체 구조를 이루는 거야. 그죠? 분자들이 결정을 한 거야. 분자들이 결정을 이루는 거야. 자, 그러면 분자들 간의 인력은 강해요, 약해요? 분자들 간의 인력. 요 전에 분자 간의 인력 배웠잖아. 뭐가 있어요? 분산력. 그죠? 쌍극자 힘. 그죠? 그 다음에 수소결합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분자 결정은, 분자 간의 힘은 이온 결정보다 커요, 작아요? 느낌상 작아요. 그죠? 작아요. 분자 간의 힘은 이온 결합의 정전기적 인력, 사방으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것보다 분자 간의 인력은 너무 약해요. 그죠? 그래서 녹는 점이 낮다. 이렇게 그죠? 쉽게 녹는다 이런 얘기야. 그죠? 오케이. 자, 공유결합. 분자들이 분자 간의 힘에 의해 규칙적으로 배열돼. 분자 간의 힘은 약하다 이거죠. 상대적으로 약해요. 자, 그래서 녹는 점이 낮고 쉽게 승화합니다. 대표적으로 물. 자, 물은 얘는 거의 이제 수소결합. 상대적으로 얘는 좀 높은 편이에요. 용도시면, 그죠? 분자 간의 인력 중에 높은 편이에요, 물은. 수소결합을 몇 개까지 할 수 있다? 4개까지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는 뭐야? 보여요? 육각형 고리구조? 육각형 구조 보여요? 그죠? 육각형으로 결합하게 된다. 오케이. 자, 다음. 자, 얘는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 승화성 물질이죠. 아이오딘. 승화성 물질이죠. 자, 이산화탄소와 아이오딘은 뭐죠? 얘는 무슨 분자죠?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그쵸? 그럼 얘네한테 작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분산력밖에 없어요. 분산력 뭔지 알죠, 그죠, 이제? 자, 그러니까 얘는 뭐다? 너무 쉽게 끊어져요. 그죠? 너무 쉽게 끊어져요. 자, 그리고 얘도 보면 면심 입방체 이런 거 보이죠, 그죠? 면심 입방. 각 면에, 꼭지점에 있고 면에 있네, 뭐 이런 거, 그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공유결정. 원자들이 아까는 분자들이었어요.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해서 연결된 결정. 자, 녹는점이 높을까 낮을까? 매우 높아요. 그렇죠? 공유결합이잖아. 이거는 매우 강해요. 자, 그래서 공유결정 또는 원자결정이라고 한다. 자, 공유결합은 매우 강한 결합이다. 그래서 녹는점이 매우 높다. 자, 다이아몬드, 흑연, 탄화교솔 공유결합으로 돼 있죠. 공유결합 돼 있습니다. 금속결정. 자, 금속들이에요. 자, 금속 원자. 자, 금속이 있어요. 자, 금속이 있으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철이 있어요, 철. 자, 또 다른 철이 있어요. 자, 근데 철은 뭐가 있어요? 자유전자가 있잖아, 그지? 자, 철이 쫙 있으면 전자들이 자유롭게 막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 철, 금속 입자들은 기본적으로 양이온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철은 전자가 자유롭게 막 돌아다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온 상태야. 그죠?
양이온 상태의 자유전자가 막 돌아다녀요. 이 자유전자가 알아서 인력을 유지시켜주는 형태. 이거를 금속결정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때 금속 원자에 떨어져 나온 전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얘를 자유전자라고 한다. 자,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한 결합을 금속결합이라고 한다. 이게 금속결합. 자, 금속결합은 금속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고체를 금속결정이라고 한다. 자, 금속결정은 대체로 높다. 대체로 높다. 이게 뭐야? 높은 게 많지만 이온 결정이 더 높다. 뭐 이런 거예요. 이온 결정보다 뭐야? 원자 결정이 더 높아요. 오케이. 자, 이러한 금속 결정에는 구리, 리튬, 알루미늄, 금, 철 뭐 이런 애들이 있다. 이런 애들이 있다. 자, 그래서 채식 입방 구조 보이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 리튬, 금 뭐 이런 애들. 이거를 자유전자 바다의 모형이라고 하죠. 자, 자유전자 바다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금속 애들은 어떻게 결합한다? 얘가 양이온이고 자유전자들이 자유롭게 떠돌아다녀서 자, 얘네들은 내가 힘을 꽝 가해서 얘가 찍 밀리더라도 전자가 알아서 위치에 가서 그 모양을 유지시켜줍니다. 이거를 전성과 연성, 편임성, 그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금속 결정의 열 전도도와 전기 전도도. 자,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해서 열 에너지도 잘 전달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해. 전기 전도도가 높아. 그러면 전자가 열 에너지도 잘 이동시켜서 열 전도도도 높아. 이런 얘기죠. 그죠? 금속 하면 굉장히 열이 잘 전달되죠. 오케이. 자, 힘을 가하면 얘는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해요. 왜? 원자들의 배치가 바뀌더라도 자유전자가 알아서 그 인력을 유지시켜줘요. 가장 안정된 위치로 이동해요. 자유전자가 움직여 결합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전성과 연성, 뽑히는 성질과 펴지는 성질이 있다. 그죠? 요런 성질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떨어지지 않고 이 모양이 찌그러진 채로 유지됩니다. 광택. 자, 금속 표면에 자, 내가 이제 어떤 빛을 쏴요. 빛이 들어오면 이 자유전자가 원자 이제 이 철 원자 핵과의 이동에 의해서 뭐가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방출돼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광택이라고 한다. 광택. 그죠? 자, 금속 결정은 광택 띈다. 금속 표면의 자유전자가 가시광선의 거의 모든 파장의 빛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을 흡수하면 방출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이거죠. 지금까지 한 얘기의 결론. 그죠? 결론. 표로 만들었죠. 외워야 되는 거. 그죠? 이온 결정. 양이온과 음이온 이온 결합이 있습니다. 제일 높아요. 녹는점. 높아요. 자, 이온 결정 높아요. 자, 그러면 제일 높은 거는 공유 결정. 얘가 제일 커요. 얘가 1번. 자, 그 다음에 얘가 2번. 자, 금속 결정. 높은 편이에요. 얘가 3번인데 얘는 조금 이제 범위가 넓어요. 그죠? 자, 얘가 3번. 자, 얘 분자 결정. 가장 확실한 건 얘가 제일 낮아요. 얘가 4번. 자, 얘가 제일 핵심이에요. 이걸로 문제가 날 거예요. 그죠? 이걸로 문제가 날 거예요. 자, 녹는 점이 높다 낮다는 건 분자간 인력이 강하다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강하다 약하다는 얘기예요. 자, 전기전도성 이거는 우리 통합과학 때 다 외웠고, 그죠? 다 알고. 자, 자, 원소만 딱 보면 이게 무슨 결합 물질인지 알죠?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돼 있어. 이온 결정. 자, 얘가 다 비금속이야. 분자 결정. 자, 비금속인데 원자 하나로 나타냈어. 공유 결정. 그죠? 자, 그 다음에 금속 많이 있어. 금속 결정. 자유전자 바다의 모형. 됐죠? 자, 그렇다면 공유 결정이 제일 세죠. 자, 공유결합 물질이야. 자, 공유결합 물질. 자, 공유결합 물질이 있어요. 자, 물질 결정이 있어요. 자, 이온결합 물질이 있어요. 자, 그게 물어봐요. 자, 공유결합 물질의 녹는 점이 더 높아요?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 점이 더 높아요? 틀렸어요. 분류를 해야 돼요. 공유결합 물질은 원자 결정도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뭐도 분자 결정도 분자들 자체 공유결합 있잖아. 그래서 분자 결정도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물질이 원자 결정을 얘기하는 건지 분자 결정을 얘기하는 건지에 따라 극과 극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공유 결정도 공유결합 물질이고 분자 결정도 공유결합 물질인데, 자, 얘는 1등인데 얘는 꼴등이야. 그치?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했으면 이 둘 중에 뭘 지칭하는 건지 이제 트랩이 있겠죠, 그죠? 그거를 찾아서 이렇게 비교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자,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 결정성 고체는 규칙적이니까 결정성이야, 그죠? 비결정성 고체는 농점이 일정하지 않았어, 그죠? 부분적으로 인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합이 다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석영과 유리는 구성 원소가 같으므로 모두 결정성 고체이다. 맞아요? 아니었어요. 그쵸? 유리, 고무, 플라스틱. 자, 이런 애들 다 뭐다? 비결정성 고체였어요. 그죠? 자, 외우세요. 그래서 유리, 고무, 플라스틱. 유고풀. 이런, 오케이. 자, 염화나트륨은 고체 상태. 염화나트륨은 고체 상태의 전기 전등성이 없습니다. 왜 없다 그랬죠? 이온이 이동을 못해서. 그치? 이온. 정전기 인력이 강해서. 액체 상태엔 전기 전등성이 있어요. 왜요? 자, 액체 상태는 이온이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우리 어차피 대학교 갈 때 면접 볼 거야. 그죠? 면접 볼 때 이렇게 잘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분자간 힘에 의해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결정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자, 분자간 힘이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야? 분자 결정을 찾아라. 이런 얘기네. 그치? 분자 결정. 자, 얼음. 분자 결정 맞아요. 아이오딘. 맞아요. 자, 다이아몬드 맞아요? 석영 맞아요? 얘네들은 다 원자 결정이에요. 그죠? 원자. 자, 원자 또는 공유 결정. 이름 두 개예요. 자, 원자 또는 공유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금속 결정은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뭐가 있다? 프리 일렉트론, 자유전자가 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열도 잘 통과하고 전기도 잘 이동시켜주고 이렇게 된다. 됐습니다. 자, 고체 구조. 자, 다 얘기했습니다. 이거 맨 앞에 그죠? 단위세포, 유닛셀.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입자 개수 세는 거. 자, 결정 구조, 그죠? 결정 구조. 예, 단순 입방, 채심 입방, 면심 입방. 이렇게 그죠? 염화나트륨과 염화세슘의 구조의 어떤 특징들 다 설명했죠. 얘기할 때. 자, 이걸 왜 설명했냐? 자, 느낌상 이거죠. 요 위에 있는 내용은 몇 개만 외우면 맞춰요. 너무 쉬워요. 그죠? 너무 쉬운데 선생님이 좀 고체도 좀 어렵게 내고 싶어. 자, 그러면 요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되게 어려워해. 그죠? 자, 구하는 방법 다 알려줬죠? 어렵지 않습니다. 규칙 몇 개만 알면 돼요. 자, 예제를 볼게요. 예제. 자, 어떤 금속의 단위세포다. 자, 무슨 입방체? 중심에 입자가 있네. 채심 입방체. 그죠? 채심 입방. 자, 채심 입방체입니다. 자, 몸의 중심에 입자가 있다. 그죠? 그래서 틀렸어요. 면심 입방체는 면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면에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면심 입방체예요. 단위 세포들에 있는 원자 수는 2개이다. 자, 8분의 1짜리 꼭지점이 8분의 1이야. 8개. 자, 그리고 중간에 하나는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그죠? 플러스 1. 그럼 2개. 맞네. 그죠? 자, 한 원자의 가장 배위수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죠? 가장 인접한 원자는 몇 개냐? 자, 여 중심 보면 돼요. 자, 중심이 각 꼭지점과 배위되어 있어요. 그럼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8개죠. 8. 맞죠? 그쵸? 이렇게. 오케이. 자, 좀 늦게 온 친구들은 자, 앞쪽에 설명할 때 자, 유튜브 보시고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자, 문제 어렵지 않아요. 자, 핵심 정리. 자, 처맞는다. 이제 너의 세력이 약해졌어. 그치? 네가 아이스크림 먹으면 애들이 다 따라서 아이스크림 했지만, 이제 처맞습니다. 바로. 슬프네요. 자, 기체. 자, 기체. 자, 기체 압력. 자, 여기 기체라고 하는 순간 뭐가 생각나야 돼? 일단 피부는 노랗다. 그쵸? 이상기체의 상태의 방정식이 무조건 생각나야 돼.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온도는 곧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다. 는 곧 속도다. 기체 분자의 속도다. 요거. 그쵸?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속도나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죠? 요걸 갖고 이제 트랩으로 이제 문제를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단 무조건 떠올라야 돼. 기체라고 하는 순간 딱 떠올라야 돼. 압력. 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압력, 프레셔. 자, 충돌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강하게 충돌할수록. 자, 횟수가 많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공간이 좁으면 돼. 그치?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돼. 그죠? 횟수가 많아. 강하게 충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온도가 높아야 돼. 속도가 빨라야지 강하게 충돌하겠지. 그치? 자, 얘는 온도가 높아야 돼.
자, 횟수가 많으려면 부피가 작고 온도가 많고 물질의 몰수가 많아야 돼. 이런 거지. 얘는 온도와만 관련이 있지, 그치? 얘는 물질의 양, 부피, 온도와 다 관련이 있죠, 그죠? 오케이. 자, 압력, 온도, 양과의 관계 뭐야? 이거죠. 피부는 노랗다. 자, 피부는 노랗다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죠. 자, 보이르 법칙. 자, 부피는 압력의 반비례. 그죠? 반비례죠. 반비례. PV는 K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P1, V1은 P2, V2.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샤를의 법칙. 자,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비례합니다. V는 T에 비례한다. 이거죠. 그죠? K는 비례상수. 자, T1분의 V1은 T2분의 V2. 이렇게 됩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자,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몰수. 몰수에 비례합니다. 몰수는 뭐야? 기체의 양인 거죠. 그죠? 입자수. 입자수. 입자의 개수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럴 겁니다. 자, 그래프가 띵띵 나왔어. 무슨 얘기야?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 정비례 그래프 막 이런 거 주면서 이제 압력과 부피는 비례하냐, 온도나 부피는 비례하냐, 뭐 온도분의 1은 뭐 부피분의 뭐와 막 이게 헷갈리게 될 수 있어요. 문제 꼭 풀어보세요. 그래프로 낼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합시다. 정리하면 뭐가 나온다? 피부는 노랗다가 나온다. 끝. 그죠? 피부는 노랗다가 나온다. 끝.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떠한 형태로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죠? 피부는 노랗다. 암기하면 끝나잖아, 공식을.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에 내기 위해서는 뭐다? 그래서 분자량은 얼마야, 이거. 그치? 자, 온도가 뭐 270, 이제 온도도 도시로 줄 거야, 아마. 그죠? 얘 뭐 27도씨야. 자, 그러면 우린 바로 뭐야? 273 더해야 돼요. 자, 바로 273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300켈빈. 자, 이런 식으로. 그죠? 300켈빈. 자, 주어질 때는 도시로 주어질 거야.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켈빈으로 환산해야 돼. 273을 더해서. 자, 온도가 얼마? 자, 부피가 얼마? 자, 부피가 뭐 22.4리터. 자, 그리고 온도 부피. 자, 압력이 몇 기야? 뭐, 그죠? 압력이 뭐 1.5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줄 거야. 자, 그래 놓고 이 물질이 1몰 있을 때, 자,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게 가장 많이 나온다는 시험에. 그죠?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PV는 nRT 딱 하나만 외우는 거죠. 자, nRT 얘만 외워서 몰수가 뭐야? 화학 제일식 몰수가 분자량분의 질량이지, 그지? 몰수가 분자량분의 질량이야. 자, 얘가 분자량분의 질량이 몰수였지. 자, 이거죠. 그럼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분자량을 넘기면 분자량은 뭐분의? 자, 분자량은 PV분의 자 질량 곱하기 RT다 이거지. 이렇게 되네. 그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 더 헷갈리게 V분의 질량 이 뭐야? 밀도잖아. 그죠? 밀도야. 그럼 P분의 밀도 곱하기 R 곱하기 T로 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주고 뭐야? 갑자기 밀도를 줘. 그럼 어떻게 구하지?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지, 그지?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문제. 그죠? 한 문제. 여기 무조건 한 문제 날 겁니다, 이거. 100% 납니다, 100%. 요거, 별표. 자, 요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 내신에 100% 날 겁니다. 자, 이상기체 방정기가 뭐 공기압 관리해야 되고, 뭐 에어백 설계해야 되고, 뭐 그렇겠죠, 그죠? 그렇겠죠. 됐습니다. 자, 혼합기체의 성질, 부분합 법칙. 자, 놀턴의 부분합 법칙. 자, 이거는 뭐죠? 부분합 법칙의 의미는 현재 우리 대기압 1기압은 사실 뭐다? 질소의 압력, 산소의 압력, 아르곤의 압력, 이산화탄소의 압력, 점점점점 얘네들 다 합해서 1이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이 1기압을 구성하고 있는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부분 압력이라고 한다. 근데 이 부분 압력은 뭐에 비례한다? 온도, 부피,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온도와 부피는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압력이 결정된다? 몰수라는 거지. 그치? 몰수의 비율. 자, 이걸 뭐라고 한다? 몰 분율이라고 한다. 몰 분율. 자, 대문자 X 쓰고 오죠? 전체 몰수분의 어떤 특정 물질의 몰수를 몰 분율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어떤 A의 부분합은 어떻게 구한다? 전체 압력의 몰 분율을 곱한 게 A의 압력이다. 이 결론이라는 거지. 복수 잘 하고 있는 거야? 다 기억나? 기억나나? 기억나나? 오케이. 자, 우리는 앞에서 자, 물리, 화학 했죠, 그죠? 양이 개 많았죠, 그죠? 양이 개 많았습니다. 지금 한번 봐놔야지 그죠? 그걸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자, 원래는 저게 맞아요. 원래는 제1고가 맞아요. 양 맞잖아, 그지? 양이 한 학기 양이 아니에요, 사실. 두 학기 양이에요. 그걸 한 학기에 끝내니까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정상이 제1고가 정상인 거고 여러분들은 비정상인 겁니다, 사실. 자, 오케이. 천천히 각 성분 기체의 분압의 합과 같습니다. 부분합. 그죠? 부분합. 자, 요거죠. 부분합. 자, 그래서 A는, A는 부피분의, VRT는 다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VRT는 어차피 얘네들 다 똑같으니까. 자, 전체는, VRT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자, 전체 양으로 나눈 게, 몰 분율이죠. 몰 분율. 분율이란 거는 비율이란 겁니다. 프락션이라고 하죠, 프락션. 자, A의 몰 분율은 전체 몰수분의 A, B의 몰 분율은 전체 몰수분의 B. 자, 혼합기체에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체 압력에서 A의 몰 분율을 곱하면 A의 부분압. 그죠? 각 성분의 부분 압력은 몰 분율에 비례하더라. 몰 분율에 비례하더라. 자, 그래서 혼합기체 이용 잘하자. 이용 잘하면 되겠죠. 다음. 자, 액체. 자, 기체했고. 액체. 자, 액체는 뭐가 나와요? 분자 간의 힘에 대한 얘기. 그렇죠? 분자 간의 힘. 자, 쌍극자 힘. 무슨 분자들이? 극성 분자. 그죠? 쌍극자라는 의미 자체가 뭐야? 극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극성 분자. 극성 분자예요. 극성 분자. 자, 어떤 애죠? 뭐, FCl, HF 같은 거. 그죠? 자, 얘가 델타 마이너스, 얘가 델타 플러스. 자, 이런 애들이 극성 분자. 얘를 쌍극자라고 해요. 쌍극자는 어떻게 된다? 뿔마가 있는데 얘가 가까워지면 얘가 어떻게 해요? 회전해서 인력이 작용한다. 그죠? 이렇게. 자, 쌍극자 모멘트. 뮤. 자, 뮤는 Q 곱하기 R이에요. 그죠? Q가 이제 떨어진 전하의 크기. 그 다음에 전하가 얼마나 많이 분리되느냐. 이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쌍극자 힘이 커요. 쌍극자 힘이 크면 뭐다?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인력이 강해지는 거니까. 분산력. 분자 내의 전자가 어느 순간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편극이라고 한다. 자, 분산력. CO2 같은 게 있어. CO2. 자, 전체적으로 무극성 분자야. 근데 얘는 전자들이 어떻게 어느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부분이 쏠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지?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순간 쌍극자. 그죠? 이때 형성되는 순간 쌍극자. 분산력. 순간 쌍극자라고 하죠. 잠깐만. 뭐 사이에? 무극성 분자. 얘가 극성이니까 무극성 분자라고 쓰는 게 맞지 않나? 무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편극, 쏠리는 거죠. 자, 오케이. 이때 형성된 무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분산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클수록 덩치가 커요. 크기가 크면 어떻게? 전자가 쏠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자, 모양이 길어요. 자, 또는, 넓적해요. 자, 구형일수록 쏠리기가 힘들어요. 그죠? 길거나, 커야 돼요. 자, NOF, FON. 자, FON. 자, 뭐가 생각나요? FON에 달려있는 수소는 또 다른 FON과 강력한 인력이 작용해.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한다?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그죠? 수소결합. 자, NOF에 달려있는 수소와 또 다른 NOF 사이의 인력을 다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얘는 수소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특징과 FON의 전기 음성도가 강하다는 특징대로 나타내는 특이한 인력이에요. 그죠? 예외적인 인력. 얘를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분자 간 힘이 클수록 물질의 끓는 점이 높습니다. 높아요. 자, 가장 예외적으로 큰 게 수소결합. 두 번째 쌍극자 힘, 분산력만 작용하는 무극성 분자.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거. 분산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얘네들보다 작은 건 아니라는 거지. 얘는 범위가 넓다. 범위가 넓어요. 그죠? 얘가 덩어리 매우 크면 얘를 이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 예외사항, 그럴 수도 있다. 자, 증기압이 뭐였죠? 증기압이 뭐예요? 자, 증기압. 자, 증기압의 정의 자체가 어려워요. 정의 자체가. 왜? 액체가 있어요. 순수한 액체가 있을 때 밀폐된 공간에서 자, 증발과 응축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야.
정의 자체가 어렵죠. 그죠? 자, 동적 평형 상태에 액체가 증발하여 생긴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합니다. 증기압력. 자, 증기압력이 높다라는 것은 분자간 인력이 크다라는 건 작다라는 얘기야. 증기압력이 크다. 그럼 분자간 인력은 작다라고 하는 거야. 그지? 자, 증기압이 크다. 자, 증기압이 크면 뭐야? 동적 평형 상태에 증기가 많다는 거야. 그치? 증발이 잘 일어났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인력은 약하다는 얘기죠. 그죠? 증기가 잘 됐으니까 인력은 약하다는 얘기야. 자, 끓는 점. 증기압이 크면 끓는 점은 낮아요. 그죠? 쉽게 탈출하니까 인력이 약하니까. 자, 액체의 증기압력이 외부 압력, 일기압이죠, 일반적으로. 증기압은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압. 자, 증기압 곡선이 있었죠. 그래프가 생각나야죠.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압이 높아져요. 자, 그 증기압이 1기압이 됐을 때 온도를 뭐라고 한다? 기준 끓는 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쵸? 증기가 되면은 압력과 외부가 누르는 압력이 똑같으면 이 액체 내부에서도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걸 끓는 점이라고 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외부 압력이 높을수록 액체 끓는 점은 높아집니다.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뭐야? 끓는 점이 높아지죠. 그죠? 끓는 점이 높아져요. 자, 증기 압력과 끓는 점. 분자간 힘이 약한 액체일수록 증발이 쉽기 때문에 증기 압력이 크고 끓는 점은 낮게 된다. 오케이? 됩니다. 자, 상평형 그림이죠. 상평 그림. 자, 이렇게. 이거 뭐야? 자, 이렇게. 이거 뭐야? 그렇죠. 복습 안 할래? 뒤질래? 하루 몇 번이니? 자,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요. 이산화탄소 아니면 뭐라 그랬어? 물. 그리고 대부분은 얘랑 비슷한 형태고 뭐야? 물이 특이한 거야. 얘. 음의 기울기, 그죠? 증기압 곡선. 융의 곡선. 자,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승화 곡선. 자, 얘가 다 만나는 점이 뭐예요? 삼중점. 세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기압. 자, 일기압. 대기압이 뭐다? 요렇게 걸쳐 있으면 이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상온에 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온도 변화에 의해서 볼 수 있어.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일기압이 삼중점 아래에 있어. 그럼 얘는 우리는 승화되는 현상밖에 안 보인다. 액체를 볼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삼중점과 대기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 자, 그 다음에 얘가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서 온도가 일정할 때, 자, 얘가 기체야. 자, 압력을 높이면 고체가 됐다가, 자, 뭐가 된다? 다시 액체로 돌아간다. 그죠? 이런 현상. 이 특이한 현상이다. 됐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있죠. 그죠? 딱 보자마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외부 압력이 커져요. 외부 압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높아지고 어는 점은 내려가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죠? 자, 외부 압력이 커지면 끓는 점은 높아지고 녹는 점은 낮아지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다. 원래는 다 높아지죠. 일반적으로는. 얘도 높아지고 얘도 높아지는데 다르다. 자, 방금 배운 거.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 자, 결정성 고체. 구성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라서 녹는 점이 일정해요. 자, 불규칙해요. 불규칙하기 때문에 뭐야? 녹는 점이 몇 도씨에 일부 높고 온도 동표엔 또 일부 높고 막 이렇게 돼요. 그죠? 일정하지 않아요. 자, 유고풀. 자, 유고풀 기억하시고. 자, 결정성 고체. 자, 이온 결정, 분자 결정, 공유 결정. 자, 여기서 대빵이 누구야? 공유 결정 제일 세. 그죠? 얘가 제일 세. 자, 분자 결정 꼴찌야. 그죠? 근데 이게 둘 다 뭐야? 공유 결합 물질이야. 자, 둘 다 공유 결합 물질이니까 이 두 개 중에 뭘 얘기하는지 잘 봐야 돼. 그죠? 공유 결정은 구성 입자가 원자죠. 원자입니다. 자, 얘는 공유 결합. 얘는 분자 간의 힘. 얘는 제일 높아요. 얘는 제일 낮아요. 그죠? 자, 얘도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온 결정도 높고 얘도 높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온 결정이 더 높은데 그 분산력과 비슷해요. 금속 결정이 너무 범위가 넓어요. 높은 애는 굉장히 높고 낮은 애도 있고 막 그러니까 겹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범위 때문에. 그러니까 보다 얘는 확실해. 그죠? 얘 갖고 누가 더 높냐는 보통 얘네들을 껴서 얘기를 해요. 오케이. 됐습니다. 액체. 자, 액체. 이온결합 물질은 있죠. 됐고.
자, 그래서 격자 구조. 자, 어렵게 되고 싶으면 격자 구조의 베이스 접한 거. 자, 단순 입방, 채심 입방, 면심 입방. 요 정도까지 나요. 그죠? 요 정도까지는 알고 가면 남들 잘 모를 때 우리는 빨리 풀 수 있다. 학원이랑 들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자, 고체, 기체, 액체 했고, 우리는 이제 용액, 그죠? 용액. 액체들이 섞였을 때, 그죠? 용액. 용액은 뭐냐? 용액은 뭐예요? 균일 혼합물이에요. 균일 혼합물. 균일 혼합물. 자, 이렇게 균일하게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은 순물질. 자, 순물질. 플러스 순물질. 자, 순물질이 섞여서 단순히 혼합된 것을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 균일 혼합물은 각각의 순물질의 성질이 다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뭐에 따라 차이가 생기느냐? 섞인 비율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 이런 거 섞인 비율에 따라 차이가 생기고 온도 뭐 이런 거에 다른 어떤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균일하게 섞였을 때 나타나는 물질의 성질이 뭘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요번 단원입니다. 자,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물. 자, 물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혼합물에, 액체 혼합물에 가장 기본적으로 잘 녹이는 용매. 굉장히 훌륭한 용매. 좋은 용매입니다. 자, 좋은 용매. 무슨 얘기야? 많은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용매로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물의 성질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물의 구조 다 아는 건 빠른 속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물은 자, 비공유전자 쌍 두 쌍, 그쵸? 공유전자 쌍 두 쌍 요렇게 해서 수소와 공유결합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전자쌍의 배치 구조는 뭐야? 4면체 구조이지만 비공유전자 쌍이 두 쌍이라서 요 사이 각도가 몇 도다? 104.5도다, 그죠? 우리 화학에서 앞쪽에서 열심히 했죠. 자, 그래서 극성 문제예요. 부분적인 음전화, 부분 양전화. 얘 더불어 얘는 뭘 할 수 있다? 얘는 수소결합을 할 수 있다. FON. 그죠? 수소결합을 4개나 할 수 있다. 자, 수소결합을 4개나 할 수 있다. 104.5도 구분형 구조. 자,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음성도 너무 크다. 그래서 얘는 쌍차 모멘트 0이 아니므로 극성 문자. 자, 물의 용해성. 물은 극성 용매. 이온결합 물질과 극성 물질을 잘 녹인다. 이온결합 물질은 전하tin 입자니까 여기 있죠. 자, NaCl, Na+, 그죠? Na+, Cl-. Na+가 물 분자가 어떻게 해요? 물 분자에 산소 쪽이 부분적인 음전화를 띠니까 산소 쪽이 얘를 둘러싸서 양전화를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음전화는 뭐야? 수소 쪽이 얘를 둘러싸고 있죠, 그죠?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는 수소 쪽이 둘러싸고 있어서 물 분자가 이렇게 둘러싸요. 이거를 수화되었다. 수화 껍질이라고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이 이온들은 물 분자에 둘러싸인 형태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 수화라는 표현 쓰죠, 그죠? 그래서 이 극성 분자나 이온들은 뭐다? 물 분자가 안정화시켜서 잘 녹입니다. 굉장히 많은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좋은 용매입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은 자, 부분적인 음전을 띠는 산소 쪽이 양이온을 끌어당겨서 둘러싸고 양전을 띠는 수소 쪽이 음이온을 둘러싸서 안정화시켜서 수화된 상태로 분해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극성 물질은 마찬가지로 이제 산소 쪽이 양전화, 수소 쪽이 음전화를 안정화시켜서 용해가 일어납니다. 자, 수소 결합을 4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성질, 녹는 점이 매우 끓는 점이 매우 높죠. 자, 특별한 성질은 결국 뭐야? 수소 결합이에요. 수소 결합. 물이 왜 그래? 수소 결합이에요. 그죠? 수소 결합 때문에. 자, 밀도는 부비분해질량. 자, 물의 밀도. 자, 물의 밀도는 몇 도씨에서? 물의 밀도는 언제 제일 커요? 자, 4도씨. 자, 4도씨 물의 밀도가 얼마예요? 1입니다. 무슨 얘기야? 4도씨의 물을 밀도의 기준점으로 정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하겠죠. 자, 물의 밀도. 대부분의 물질은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할 때 부피가 감소해 밀도가 증가한다. 자,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가 변할 때 부피가 감소해 밀도가 증가한다. 자, 여기 고체 파라핀이 있어요. 고체 파라핀. 파라핀 양초예요, 양초. 자, 양초를 가열해서 녹일 수 있죠. 녹이면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된다? 녹이면 부피가 증가하고 얘 물이네. 자, 얘가 어떻게 해? 액체가 고체가 되면 뭐야? 부피가 감소한다. 이렇게
감소한다. 그죠? 감소한다. 자, 왜 부피가 감소하냐? 자, 그쵸? 액체, 흘러다니는 애가 여기 딱 결합을 한 거잖아. 그치? 그럼 부피가 감소해야 돼. 하지만 물은 아니다 이거죠. 흘러다니는 애가 딱 결합을 했는데 부피가 커져. 왜 그래? 흘러다니는 애가 결합을 이렇게 안 하고 흘러다니는 애가 결합을 이렇게 하는 거야. 공간이 생겨버린다는 거지. 그치?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물이 왜 그래? 그럼 다 뭐야? 수소결합이라고 답하면 다 답이라고. 수소결합 때문에 이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수소결합 때문에. 자, 액체 상태. 자, 액체 상태. 입자가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입자가 막 돌아다니다가 고체가 딱 되면서 얘가 뭐야? 육각형 고리 구조의 빈 공간을 형성해요. 그죠? 자, 그래서 부피가 커져요. 자, 부피가 커져요. 1g의 부피가 더 커요. 그래서 밀도가 더 작아요. 자, 이게 특이한 현상이란 거지.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이 생겨. 흘러다닐 때는 가깝다가 고체가 되면서 공간이 생겨버려. 그치? 그 밀도가 작아져요. 자, 물 분자의 수소결합의 특징. 자, 수소결합. 저 비공유전화상 2개, 수소 2개가 딱 여기에 떨어진 이 일정한 간격이 빈 공간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입체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자, 물질의 성질이 왜 그래? 그럼 뭐야? 입체 구조 때문이라고 그랬지. 그지? 입체 구조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네. 액체 상태는 오히려 간격이 좁죠. 그죠? 고체 상태 간격이 더 넓어요. 자, 이유는 수소결합 때문에 됐죠. 자, 그래프. 자,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본 그래프죠. 4도씨의 물의 밀도가 얼마예요? 4도씨 물의 밀도가 1입니다. 그죠? 4도씨 물의 밀도 1. 4도씨 물의 밀도가 최대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자. 자, 온도가 높으면 물 분자의 온도가 높으면 뭐가 달라져? 온도가 높으면 온도가 뭘 결정해? 입자의 운동 에너지라고 했지, 그치? 속도가 빨라져. 자, 입자의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해? 공간이 넓어져. 그죠? 공간이 넓어져. 부피가 커지는 거야. 자, 온도가 낮으면 공간이 넓어져. 부피가 커져. 자, 그러면 4도씨 이제 온도를 낮춰볼게. 막 이렇게 움직이다 온도가 낮아지면서 공간이 줄어든 거야. 그치? 자, 근데 4도씨보다 더 낮아지면 오히려 어떻게 해? 공간이 다시 넓어져. 왜 그래? 4도씨보다 낮아지면 이제 뭐다? 고리 구조를 슬슬 형성하기 시작해. 얘가. 야, 늦어지다가 4도씨가 됐을 때 더 낮아지면 얘가 이렇게 입자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해. 자, 그래서 4도씨보다 낮은 물을 육각수라고 들어봤어요? 육각수. 육각수. 물인데 육각형 고리 구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간이 다시 넓어져. 자, 그러다가 0도씨가 되는 순간 얘네가 빵 되는 거지. 그죠? 고체가 딱 되면서 내부 공간이 팍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점프를 뛰는 거지. 빵! 갑자기 변하는 거야.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안 돼?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4도씨의 물의 밀도가 최대야. 자, 그래서 4도씨보다 온도가 더 낮으면 밀도가 다시 감소해요.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얼음 상태에서 볼게. 얼음이 됐어. 육각형이 됐어. 육각형이 돼도 이 입자들은 바들바들 떨고 있다 이거지. 자, 근데 온도를 더 낮아지면 어떻게 돼? 이 바들바들 떠는 이 진도 운동이 느려져. 그럼 뭐야? 요 길이 자체가 감소해. 그럼 다시 부피가 또 작아진다. 오케이? 입자, 고체 입자 상태에서도 운동이 느려지면 입자의 간격이 줄어들어. 오케이? 그럼 밀도가 다시 증가하는 거지. 오케이? 너무 복잡하잖아. 그치? 너무 복잡해서 계속 등장해. 시험에 잘 나. 복잡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 이해하려고 4도씨의 물의 밀도는 1이고 최대값이다. 왜 그런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도 될 수 있죠. 여러분들 좀 이거는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이제 중학교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느냐? 자, 4도씨가 될 때까지는 뭐다? 수소결합, 물 분자 사이 수소결합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럼 4도씨보다 이렇게 되면 뭐야? 수소결합이 형성돼. 육각형 고리 구조가 수소결합의 개수가 늘어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얼음이 되는 순간 어떻게? 4개의 수소결합이 모두 형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요. 자, 여기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시험에 낸다? 이런 얘기는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요걸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얼음은 물 분자 한 개가 4개의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육각형 고리 구조가 유지된다. 자, 얼음은 몇 개? 4개의 수소결합이 모두 형성되는 상태. 그러면 육각형이다. 오케이. 자, 하지만 물은 분자 운동으로 인해 일부 수소결합이 끊어진 형태다. 새로운 수소결합이 결합됐다 끊어졌다 왔다 갔다 한다. 4도씨 정도의 물에서 분자 한 개당 평균 수소결합량이 약 3.5개에 대한 예민하네.
그죠? 3.5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소 결합수는 작아진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럼 됐어. 자, 여기는 뭐다? 약 3.5개 수소 결합. 자, 여기서부터 몇 개야? 4개. 4개 모두 수소 결합. 그치? 자, 요렇게 갈수록 뭐야? 3.5개보다 증가하겠지. 그지? 요렇게 가면 3.5개보다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네. 그지? 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좋아요. 자, 이렇게 시험에 납니다. 자, 밀도와 관련된 현상. 자, 그래서 얼음이 뜨거우죠. 물 위에 얼음이 뜬다. 자, 그래서 수중 생물이 산다. 자, 물이 이제 겨울에 우리 바위가 쪼개질 수 있다. 그죠? 부비가 팽창하면서 쪼개질 수 있다. 자, 표면 장력. 표면 장력. 장력. 자, 표면 장력은 뭐냐? 자, 물 분자는 인력이 강해요. 내부에 있던 물 분자는 사방에 있는 입자로부터 인력을 받아요. 자, 그럼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지금 요 그림상에, 여기 7개라고 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자, 7개의 인력을 받습니다. 인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표면에 있는 입자를 볼게요. 자, 표면에 있는 입자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인력을 받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내부에 있는 입자보다 표면에 있는 입자는 어때요? 인력을 적게 받죠. 자,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에서 뭐다? 이 표면에서 기체가 될 확률이 높아요. 얘네들이 꽝꽝 충돌하다 보면 한 놈이 뭐다? 팅 하다 보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야? 어떤 애가 세게 꽝 부딪히면 팡 탈출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자, 이런 게 그려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상력이 풍부해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다가 그게 우리는 증발이라고 하는구나. 그죠? 그런 현상을 우리는 증발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런데 그럼 신기하네. 여기 있는 애들은 자, 요렇게 힘을 받으니까, 자, 물리학에서 배웠죠. 자, 얘네들의 벡터 합은 어떻게 돼요? 자, 얘 플러스 얘 플러스 얘 플러스 얘 플러스 얘 하면 뭐가 나와요? 얘와 얘를 합하면 어떻게 해요? 상쇄. 그죠? 얘와 얘를 합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합하면 이거죠. 그죠? 얘와 얘를 합하면 뭐예요? 이거죠. 자, 그러면 얘는 결국 뭐다?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요 끝에 있는 애는 어느 방향에 힘을 받아요? 얘가 땡기고 얘가 땡기고 얘가 땡기니까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자, 얘에 있는 애는 이쪽 방향에 힘을 받아요. 뭐야? 물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특징. 자, 액체 표면과 내부에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의 어떤 특성 때문에 표면 장력. 자, 액체는 내부로 끌려 들어가는 힘을 받아서 액체 표면적을 가능하게 작게 만든다. 자, 그러면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작용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 물리. 자, 중심 방향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하죠? 엎드려. 구심력. 그치? 구심력. 월 9의 형태를 띠게 돼요. 그쵸? 얘네들이 중심 방향으로 힘이 강하면 9의 형태로 힘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물은 뭐다? 이런 중심 방향의 힘, 수소결합 때문이에요. 왜 그래? 수소결합 때문이에요. 자, 수소결합 때문에 뭐가 커져? 표면 장력이 커져. 표면 장력이 크면 어떻게? 9의 형태를 떼요. 9의 형태를 떼요. 자, 비눗물은 뭐야? 물에다가 비누를 풀었어.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중심 방향의 힘을 약화시켜요. 비누가 약화시키니까 어떻게? 9의 형태가 넓적해졌죠. 에탄올은 이 물질 자체가 뭐야? 수소결합. 에탄올도 뭘 한다 그랬어요? 에탄올이 뭐야? 맨날 얘기해도 맨날 몰라. 진짜 몇 번 얘기야. 자, 이거는 그냥 외우라고. 계속 나올 거라고. 앞으로도 메탄올, 에탄올,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프로파, 뷰타, 펜타까지만 외우자고. 펜타까지만. 이거 맨날 나온다고. 자, 얘는 탄소 1개, 얘는 탄소 2개, 탄소 3개, 탄소 4개, 탄소 5개. 오케이. 자, 에탄올 C2. 자, 얘는 원래 EN 플러스 2예요. EN 플러스 2이기 때문에 C2H 6이 돼야 되는데 알코올 있잖아, 그지? 알코올이 있으면 이 수소 대신 OH가 하나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C2H5OH가 에탄올이에요. 에탄올. 자,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자, 탄소와 탄소가 이렇게 있고 OH 이렇게 생겼어요. 수소가 이렇게 4개가 있고 여기에 수소가 2개가 있고 OH가 있어요. 자,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소결합. 빨리 안 나와? 빨리 나와야지 0.1초 만에 되나? 요 부분이 있네, 그치? 수소결합을 할 수 있어요. 수소결합. 다른 에탄올과, 그죠? 다른 에탄올과 이렇게 수소결합을 할 수 있죠.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데 뭐야? 너무 작아. 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아.
상대적으로 얘도 수소결합을 할 수 있지만 너무 작아. 약하겠지. 그러니까 표면 장력이 약해. 그럼 어떻게 해? 펑퍼짐해져. 오케이. 자, 그러면 물의 표면에서 구형을 띠게 만드는 이유는 뭐야? 표면 장력 때문이야. 표면 장력은 분자간 인력이 특별하게 센 수소결합에 의해서 나타내. 자, 그럼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어. 뭐도 있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를 아까 파라핀 있었죠? 양초로 이렇게 발랐어. 양초는 뭐 파라핀은 무극성 분자예요. 기름 성분이에요. 그럼 물과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하지. 자, 여기 있는 이 표면이 물 분자를 당기는 힘이 강하면 펑펑해지겠지. 근데 여기다 양초를 발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더 동그래져요. 이렇게 더 동그래져요.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있는 액체 사이의 인력, 표면 장력을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요 받침대가 있는 받침대의 인력과 이 액체 사이의 인력,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표면 장력, 구의 형태가 결정된다. 이렇게.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표면 장력이 크면 방울이 동그래진다. 오케이? 동그래진다. 뭐 때문에? 수소결합 때문에. 오케이? 수소결합 때문에. 물은 수소결합 때문에 동그랗다. 오케이? 동그랗다. 에탄올도 뭐다? 수소결합을 할 수 있다.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데 물은 4개나 하는데, 그죠? 얘는 잘 못한다. 그래서 약간 약하다. 약하다. 물보다 작다. 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플립에 맺힌 물이 동그랗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소금쟁이가 물 위에 뜰 수 있는 건 여기, 그쵸? 표면 장력과 얘 팔 끝에 이제 기름 성분 때문이다. 라고 밝혀졌습니다. 밝혀졌습니다. 자, 그쵸. 물수제비 놀이도 이제 표면 장력 때문이다. 온도에 영향을 받겠죠? 자, 온도가 높아지니까 표면 장력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럼 뭐라고 해석해요? 표를 딱 줬어. 자, 온도가 높아지니까 표면 장력이 이렇게 됐어. 왜 그래? 이걸 해석해야 돼. 이거 뭐라고 해요? 자, 온도가 높아지니까 표면 장력이 감소했어요. 왜 그래요? 아니, 아무거나 얘기하라고.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간 운동이 활발해져서 분자 간의 인력이 약화됩니다. 특히 물 분자인 경우에는 수소결합의 개수가 감소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에이스라고, 그죠? 나한테 배운 이상 에이스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면접에서 강력한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고, 그죠? 자, 질문들이 나오면 대답을 정의에 의해서 잘하라고. 자, 에이스가 돼야지. 자, 모세관 현상. 자, 모세관 현상 뭐 때문이야? 개끼다. 뭐야? 모세관 현상 왜 나타나? 물이 모세관 현상이 나타나. 왜 그래? 자, 물이 모세관 현상이 나타나. 왜 그래? 수소결합이라고. 무조건 물은 다 수소결합이야. 물이 왜 그래? 그럼 다 수소결합이야. 수소결합 때문에. 자,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야, 다. 증기압이 높아. 왜 높아? 수소결합 때문이야. 물의 비열이 커. 왜 그래? 수소결합 때문이야. 다 수소결합 때문이야. 오케이. 자, 모세관 현상은 뭐냐면, 자, 모세가 뭐예요? 모세는 뭐예요? 그 홍해를 가는 사람 말고, 모세 미세한 관이란 거야. 그죠? 관이 작아. 자, 관이 작아야 돼. 자, 이 작은 관에, 자, 물을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이제 확대하는 거야. 큰 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얘를 확대해. 자, 확대해서 얘네들을 분자 크기로 한번 본다 이거죠. 분자 크기로 봤어. 자,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어.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어. 자,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어.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어. 자, 물 분자들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표면 장력 얘기했죠, 그죠? 그것도 다 수소결합이야. 자, 얘는 물의 중심 방향의 힘을 작용해. 자, 중심 방향의 힘을 작용해. 자, 이렇게 같은 물 분자끼리의 힘을 뭐라고 하냐면 응집력이라고 해. 응집력. 수소결합 때문이야. 수소결합 때문에 응집력이 있어. 자, 그러면 뭐도 있어? 옆에 있는 요 관이 있잖아. 관이 이 입자와 상호작용이 있어. 자, 관에 있는 이 원자와 이 물 분자의 상호작용,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부착력이라고 해. 이름이 다 있어. 부착력이라고 해. 응집력이 있고 부착력이 있어. 자, 물은 특이하게도 응집력이 강한데 부착력도 강해. 자, 그래서 자, 요런 상황. 자, 얘를 확대를 해보면 얘가 요렇게 되는데,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이 병이 얘를 잡아당겨서 이 물 분자가 이렇게 올라와. 끌려 올라와. 이 끌려 올라오면 이 끌려 올라온 물 분자가 옆에 있는 물 분자를 또 당겨. 그럼 얘네가 또 올라와. 이렇게 올라와. 올라오면 옆에 있는 얘가 뭐야? 얘를 또 당겨. 이렇게 올라와. 자, 그래서 이 작은 관에서 뭐야? 물이 쫙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여기 있던 물이 쫙 이렇게 올라가. 알아서. 이렇게 올라가. 부착력과 응집력이 중력에 의해서 상쇄될 때까지 올라가. 이걸 뭐라고 한다? 모세관 현상이라고 해. 모세관 현상. 자, 그래서 얘가 쫙 올라갔어. 쫙 올라간 끝부분을 보면 결국 물은 이렇게 생겼어. 자, 이게 무슨 얘기야? 결국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야. 신기하죠, 그죠? 부착력보다 응집력이 강해. 그래서 미세한 관에서 물이 쫙 끌려 올라가. 이게 여러분들이 뭐다? 세수를 하거나 이렇게 뭐 닦을 때 수건이나 이제 뭐 휴지 같은 걸 이거 딱 대고만 있어도 물이 쫙 들어가잖아. 모세관 현상 때문이야. 모세관, 야, 어떻게, 아무거나 대고 내가, 뭐 비닐봉지에 대고, 물 닦아야지. 비닐봉지 닦여, 안 닦여? 안 닦이잖아. 근데 왜 수건이나 이런 천이나 이런 건 왜 잘 닦여? 미세한 관에 물이 빨려 들어가는 이 현상 때문에 잘 닦이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오늘부터는 세수하면서, 그죠? 휴지로 닦으면서 모세관 현상을 상상하면서 닦으세요. 오케이. 이걸 모세관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수소결합 때문이야. 그죠? 물 분자끼리의 수소결합을 응집력이라고 해. 자, 물 분자와 유리 사이의 인력을 뭐라고 해? 부착력이라고 해. 이 두 가지 개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쫙 올라가.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 부착력, 얘 부착력, 얘가 부착력, 얘는 응집력, 그죠? 응집력 됐죠? 됐습니다. 자, 물의 비열이 높아. 왜 높아? 수소결합 때문이야. 그죠? 수소결합 때문에. 물밖에 안 나. 물이니까 물밖에 안 나. 자, 예외적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수은이 있어, 수은. 자, 수은을 이렇게 해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모세관 현상을 이렇게 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게? 수은은 어떻게 되냐면, 수은은, 자, 이 모세관을 확대를 해보잖아. 그럼 여기 있던 수은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볼록하게 끝나. 물하고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 얘는 뭐 때문일까? 부착력보다 응집력이 더 강하기 때문이야. 자, 수은은 부착력도 있고 응집력도 있지만 부착력보다 응집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 이 중심부, 요 끝에 있던 물이 중심부의 물이 땡겨져서 얘가 동그랗게 되는데 이러면서 아래로 쫙 내려가는 거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 이런 것도 있다. 자, 식물은 모세관 현상 때문에 이제 물을 잎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자, 비열. 자, 비열이 크다. 비열이 뭐죠? 비열 그럼 뭐가 생각나? 자, 호응해주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죠? 처음 해. 자, 볼게요. 자, 비열. 자, 비열 그럼 바로 이게 생각나야죠. Q는 CM 델타 T, 그죠? 비열 그럼 바로 이게 생각나야 돼, 그죠? 여기서 C가 비열이죠. 비열. 그래서 비열이 뭔데? 비열이 뭐냐? 그럼 뭐라고 질문해? 뭐라고 하면 돼? Q는 CM 델타 T에서 C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옮겨서 설명하면 돼. 자, 이걸 설명해봐. 이게 뭐야? 분모에 있어. 그럼 뭐야? 1kg당 온도 1도씨당 1kg당 1도씨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에너지를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kg당 1도씨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은 뭐에 따라 달라져?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 그렇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 그러면 이 비열은 뭐야?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야. 그러면 물질이 인력이 강해. 그럼 어떻게 될까? 인력이 강하면 1도씨 높인다는 건 분자 운동을 활발하게 만든다는 거야. 분자 운동이 활발해야 되는데 인력이 강해. 그럼 잘 활발해져? 안 활발해져? 그치?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인력이 강하다는 거와 얼추 일맥상통하는 거야. 그치? 자, 비열이 커요. 물 분자 사이 인력이 매우 크다라는 현상과 관련이 있겠죠, 그죠? 자, 물은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얘를 끊을 때 인력이 강한 거를 끊고 이동시키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도가 잘 안 변한다. 이게 비열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해안가 그쵸? 낮에는 무슨 풍? 낮에는 해가 뜨죠. 그러니까 해풍. 자, 밤에는 해가 안 뜨죠. 자, 그래서 유풍이라고 외웠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답만 맞추면 되니까 우리나라는, 그죠? 자,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학교에서 뭘 해요? 이제부터는 면접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답만 맞추니까. 자, 해풍이 왜 불어요? 해풍은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 바람이에요? 바다, 그죠? 불어오는 쪽을 가지고 이름을 정해요. 바람은 해풍, 바다에서 육지. 바다에서 육지로 왜 불어오는 거예요? 낮에는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육지가 온도가 빨리 높아져요. 뭐 때문에? 비열이 작아서. 자, 바다는 비열이 크고
육지는 비열이 작아서 육지 쪽의 온도가 빨리 높아져요. 자, 온도가 높아지면 무슨 기류? 상승. 하강 상승이 뭐야? 자, 하나만 얘기하세요. 자, 상승 기류.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간격이 넓어져서 밀도가 작아지잖아. 그치? 그럼 떠요. 위로. 자, 위로 떠요. 자, 바다에는 반대로 온도가 낮으니까 막 분자 운동이 느려지니까 무거워. 그러니까 가라앉는 거야. 단위 부피당 입자가 많아지니까 무거운 거야. 그치? 가라앉아. 자, 그러면 여기는 공기가 많고 여기는 공기가 적어. 공기가 많으면 그걸 뭐라고 해? 고기압이라. 그죠? 공기가 많다. 고기압. 압력이 높다. 기체가 많으니까 압력이 높죠. 그죠? 고기압. 얘는 저기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해풍이라고 한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은 자, 초등, 중등 과학 제일 많이 배운 사람 누구예요? 인터넷에 제일 많이 배운 사람 있잖아.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리고 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요. 거시속 이거 외우게 하고, 그치? 낮에는 해가 뜨니까 해풍 이렇게 외워서 답을 맞추게 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 인터넷에서. 그러면 나중에 공부를 못 합니다. 그렇죠. 솔직히.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에 의해 육각형 구조에 뭐가? 얼음은 분자 사이 수소 결합에 의해 육각형 구조에 구조에 뭐가 있어?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작다. 빈 공간, 그렇죠? 빈 공간이 있어서 부피가 커지는 거죠. 자, 물의 표면 장력이 다른 액체보다 큰 까닭은 수소결합, 다 수소결합. 자, OX. 물이 든 컵에 가는 유리관을 넣으면 유리관 속의 물의 높이가 높아져야죠, 그죠? 이걸 뭐라고 하죠? 모세관 현상, 그죠? 모세관 현상. 자, 쉬운 말로 뭐라고 해요? 메니스커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메니스커스 현상. 오케이. 자, 물이 다른 물질에 비해 비율이 큰 것은 맞죠, 그죠? 인력이 강해서, 그죠? 자, 지구의 물의 표면이 70% 차지하는 단해는 온도 변화가 작아요. 비율이 커서, 그죠? 맞아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 자, 여기 그 자세히 다 설명하고 자, 수능 나오죠, 그죠? 자, 여기 있는 심화 내용 다 설명했습니다. 정독 한번 하세요. 정독 한번 하시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이제 여기까지 쉬웠어요, 그죠? 여기까지 막 물. 자, 여기서부터 어렵습니다.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개념. 여기서부터